네, 이번에는 2010년도 국가직 9급 전자공학 개론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먼저 이쪽으로 V인이 걸리겠죠?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전압도 V인 될 것입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1분의 V인에서 V인이 될 것이고요. 밀리암페어 단위죠. 그리고 이 V인이라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하는 3V인이 될 것이고요. 이 지점의 전압은 그래서 4V인이 될 것입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4분의 4 V인이니까 그냥 V인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전류가 2V인만큼 흐르니까 이쪽에는 2V인이 합쳐져서 흐르겠죠. 그러므로 이쪽의 전압 강하는 ERV인입니다. 따라서 이쪽의 전압은 4V인 플러스 ERV인이죠. 자, 전압 증폭도가 8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양변을 여기 값을 V인으로 나눠주면 4 플러스 ER이 8이어야 하고 ER은 4, 그래서 R은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2번은 지금 셀프 바이어싱 되고 있는 BJT가 나왔네요. 일단 VCE가 7V라고 합니다. 즉 여기가 7V고 여긴 0이란 말이죠. 이쪽으로 흐른 전류 지금 보시면 10에서 7을 뺀 게 3V고 지금 5kΩ이 걸려 있으니까 흐르는 전류는 5분의 3mA가 되겠죠. 그 전류가 지금 보면 I랑 IC가 거의 같으므로 이쪽으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럼 이 5분의 3의 암페어는 베타 곱하기 I 베타죠. 베타 값이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나와 있군요. 베타가 100으로 나와 있죠. 따라서 I 베이스는 5분의 3 밀리암페어 곱하기 100분의 1입니다. 즉 0.6 밀리암페어에다가 100분의 1 곱하면 6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소리죠. 6 마이크로 암페어가 이렇게 흘러서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 마이크로 암페어가 RB분의 지금 VB가 0.7이라고 했으니까 7에서 0.7을 빼면 RB분의 6.3V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RB는 6분의 6.3이 됐는데 계산을 대충 해보면 1.05 아마 킬로옴일 겁니다. 맞죠? 이게 마이크로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1.05 메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크로니까 이로 넘어간 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50 킬로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피모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0, 여기가 마이너스 3.5V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VEB가 0.5V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0.5V인 거죠. IB는 10분의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3.5에서 10분의 3, 즉 0.3 mA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IC는 베타 IB이기 때문에 15 m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V1이 2대 4니까 1대 2로 나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은 3분의 2 V1이 될 겁니다. 3분의 2 V1의 증폭이 돼서 나타나는 것은 비반전 증폭이므로
3분의 2 V1이 1 플러스 100분의 200배에서 나타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V1이 일단 나타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 V1이 그라운드 되었다고 생각하고 V2에 대해서 구해보면 증폭은 반전 증폭이 되고 증폭률은 100분의 200 해서 마이너스 2배가 되겠죠. 그러므로 V2에 마이너스 2배가 될 것이고 이 둘을 더하면 2 V1 마이너스 V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잘못하면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직류 전원 공급기의 출력 전압을 V라 하고 이쪽에 지금 10V가 출력되고 있죠. 제너로 이렇게 되고 있고 이쪽 전압을 이쪽 전류를 IRS를 할게요. 그러면은 RS는 IRS분의 V 빼기 10인데 여기서 최대 허용값이 되려면은 V가 최대고 IRS는 최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RS 값을 구하는데 V가 최대인 20을 걸고 IRS의 최소값인 5mA가 걸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5분의 20 빼기 10 해서 2kΩ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V가 15V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RS가 2kΩ이기 때문에 IRS는 IRS는 2kΩ분의 15에서 10을 뺀 5V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2.5mA밖에 공급을 못 해줍니다. IRS는. 근데 얘가 지금 뭐 5를 먹고 싶다, 5mA라도 먹고 싶다 하면은 전류가 나머지 2.5가 1로 흘러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쪽에 전압이 높으니까 전류는 요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5V가 걸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5V까지를 가정을 했을 때를 최악의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IRS가 5mA, 일단은 IRS가 5mA이고 전압이 15V일 때의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IRS는 그래요, 뭐 직류 전압 공급기의 전압이 뭐 15라고 가정을 하면은 15 빼기 10의 RS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5mA만 흘려준다고 쳐봅시다. 자, 그런데 그랬을 때 문제는 일단 RS는 1kΩ인데 이렇게 1kΩ이나 구했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이쪽으로 5mA가 흐르는데 갑자기 얘가 50mA를 먹어요. 그러면 여기에 5mA밖에 안 흐르니까 일로 45mA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이것도. 왜냐면 이쪽 전위가 여전히 높으니까요. 전류 무조건 이렇게만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mA를 공급을 해주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통해서 오는 수밖에 없어요. IRS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워스트 케이스는 IRS가 5mA일 때가 아니고 50mA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RS는 IRS가 50mA 그리고 전압이 15 빼기 10V일 때 해서 50mA분의 5V에서 10분의 1 곱하기 10의 3승에서 100ohm이 되어야 된다. 최대 100ohm입니다. 만약에 100ohm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부족해져 가지고 이쪽에 50mA보다 더 적은 전류를 50mA는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고 RS가 이보다 작은 건 상관이 없는 게 그냥 작으면 이 제너다이가 다 먹어요. 전류를 충분히 이쪽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아래 로드에 따라서 그냥 조정만 해주면은 15V는 문제없이 유지가 됩니다. 이 점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이렇게 사인 웨이브가 있을 때요.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사인 웨이브가 있을 때 요즘 높이는 같고요.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높이는 같고요. 여기서 이 시간 간격은 60분의 1초고요. 지금 보시면 RC가 충분히 크다고 그냥 대충 선형적으로 근사를 하면은 피크 값이 5V라고 하는데, 피크에서 피크까지 요렇게 쭉 떨어지는데, 피크 값에서 요 떨어진 값이 5V래요. 자, 그럼 여기에 이 슬로프 S는 60분의 1초 동안 5V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3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DC 값이 지금 30V래요. DC 값이 여기 중간 지점이겠죠. 이렇게 중간 지점이 30V라고 하니까 여기 2.5, 2.5 해서 최고값은 32.5V가 될 거예요. 여기는 32.5V가 될 거예요. 피크 값이. 그러면 여기가 지수함수로 사실 원래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쇄하잖아요. 지수함수적으로 감쇄하는 걸 감안했을 때 지수함수의 RC 필터의 아웃풋 슬로프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쇄할 때 지수함수의 처음값이 32.5였기 때문에 32.5에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를 미분한 거죠. 미분을 하면은 대충 32.5 곱하기 RC분의 1이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T가 0인 순간, 요 순간을 0이라고 잡았으니까요. 이 두 값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C는 R분의 1에 32.5 나누기 300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로 계산할게요. 저는 30.5 나누기 300 나누기 저항이 10kΩ이래요. 10kΩ. 그렇게 하면은 1.08 곱하기 뭐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마이크로 페럿 단위 나타내기 위해서 10의 6승을 곱해주면 10.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8 마이크로 페럿인데 이 값은 거의 10 마이크로 페럿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FM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FM의 주파수, 순시 주파수는 이 안에 걸 미분하면 나오죠. 미분하면 오메가 C 플러스 100 ST인데 이 값은 오메가 C 플러스 500 코사인 100T예요. 자, 이 값의 최대값이 1이죠. 그러면은 주파수 최대 편의는 500Hz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최대 편의는 500Hz가 아니죠. 500 라디안 퍼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파수 편의가 이건데 메시지 주파수가 100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조지수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쪽의 전압을 제가 V라고 하면은 이쪽을 흐르는 전류는 GMV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다 실수값입니다. 그리고 이 V가 여기에 가해지겠죠?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가 될 것이고요. 이 전류는 여기에 임피던스가 무한하게 거의 뭐 무한대 가깝기 때문에 이쪽 임피던스가 이 전류는 여기서 오겠죠? 그럼 R분의 V가 올 것이고요. 이 지점의 전압 V1이라 할게요. 그러면 V1 마이너스 V는 SC분의 1 곱하기 R분의 V예요. 그렇기 때문에 V1은 SRC분의 V 플러스 V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R분의 V1이니까 SR제곱
C분의 V 플러스 R분의 V가 흐릅니다. 요 R분의 V와 요거 두 개 합친 전류가 요쪽으로 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I2라고 쓰면 I2는 요 전류와 요 전류의 합이기 때문에 R분의 2V 플러스 SR제곱 C분의 V예요. 그리고 이쪽 전압을 또 V2라고 할게요. V2라고 하면 V2 마이너스 V1은 SC분의 I2죠. 계산을 해주면 V2는 V1이 SRC분의 V 플러스 V이고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SRC분의 2V이고 그 다음에 S제곱 R제곱 C제곱분의 V가 됩니다. 정리하면 V 플러스 SRC분의 3V 플러스 S제곱 R제곱 C제곱분의 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또 얼마일까요? R분의 V2겠죠? 이 전류를 I3라 하겠습니다.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4라 하고 이쪽 전압을 V3라 할게요. 그러면 I3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I3는 R분의 V2로서 V2가 여기 정리가 돼 있죠? 그러면 R분의 V 플러스 SR제곱 C분의 3V 플러스 S제곱 R3제곱 C제곱분의 V가 될 거예요. 자, 이 I3랑 I2 합쳐서 I4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I4는 I3와 I2의 합이기 때문에 I4는 R분의 2V 플러스 SR제곱 C분의 V 플러스 위의 값의 합이니까 R분의 V 플러스 SR제곱 C분의 3V 플러스 S제곱 R3제곱 C제곱분의 V가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자르고 이걸 정리하면 R분의 3V 플러스 SR제곱 C분의 4V 플러스 S제곱 R3제곱 C제곱분의 V가 돼요. 자, 이 I4가 저 C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V3를 구해보면 SC분의 I4 플러스 V2죠. V2예요. 계산해보면 V 플러스 SRC분의 3V 플러스 S제곱 R제곱 C제곱분의 V 이게 지금 V2죠? 이거에다가 SC분의 I4를 계산하면 SRC분의 3V 플러스 S제곱 R제곱 C제곱분의 4V 플러스 S 세제곱 R제곱 세제곱 C 세제곱분의 V가 돼요. 정리하면 V 플러스 SRC분의 6V 플러스 S제곱 R제곱 C제곱분의 5V 플러스 S세제곱 R세제곱 C세제곱분의 V가 돼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여다본 임피던스가 너무 커서 그리고 RD가 충분히 작아서 이쪽의 임피던스는 무시하고 이쪽 전압이 그냥 GM, RD, V가 된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요 값은 지금 어떤 페이지가 있을 텐데 요게 페이지가 바뀌는 거는 이 녀석과 이 녀석 때문이죠. 이들이 허수 성분을 가질 거예요. 오메가 이게 S가 J 오메가가 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없애야 되는데 S는 J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 J 오메가 RC분의 6V가 플러스 J 오메가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세제곱 R 세제곱 C 세제곱분의 V가 되겠죠. 따라서 이들을 없애버리면 식을 계속 풀면 여기서 오메가 R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 R 세제곱, C 세제곱을 다 곱해주면 또 J도 곱해주면 이거에다가 6V가 될 거예요. 그쵸? 이거 날려주고 하면은 오메가는 루트 6 RC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는 F는 2파이 루트 6 RC분의 1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위상 차이를 없애면 원래 이상이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요 V라는 위상과 GMRD V가 V3죠. V3가 딱 맞는 인페이즈 위상이 딱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공진 주파수는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불안전스럽게 조금 불안하게 갔죠. 이쪽이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다고 가정을 해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푸시는데 별 문제는 없고 거의 이것과 큰 차이 안 나는 그런 공진 주파수가 얻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는 선형 발진 회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선형 발진기는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로 실현된 스위칭 메커니즘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지금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자료를 가졌는데 리니어 오실레이터는 사인파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파를 발생시키는 게 이게 맞고 멀티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RLC 같은 여러 소재를 써가지고 회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만들어진 스위칭 메커니즘이 아니고 공진을 이용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연산 증폭기에 귀화한 경우에 주파수 선택 회로망, 필터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을 일으키게 하고요. 선형 발진기에서 발진 조건 루프 이득의 위상이 0이어야 하고 그래야 정위상으로 돌아오겠죠. 루프 이득의 크기는 1이어야 한다. 혹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 어느 쪽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공진을 하려면요. 그래서 이것도 트루가 되겠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모스 증폭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CS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인풋, 아웃풋이 들어가는데 여기 GMRD 로서 전압이득이 높고 입력저항은 거의 무한대죠. 그렇기 때문에 트루입니다. 공통 소스 증폭기에서 소스 저항의 추가는 여기 이걸 추가하면 동작점에 안정을 주는 반면 맞습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전압 대비 요 전압이 비율이 작아지니까 전압 이득은 줄어들지만 왜냐면 요 전압 요 포션이 요 전체 포션에 비해서 요 포션이 줄어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 이득은 줄어들지만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통 드레인 증폭기는 높은 입력 저항과 낮은 출력 저항, 그렇죠. 입력 저항은 여기로 들어가니까 높고 이쪽에서 이렇게 아웃을 뽑아낸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아니고 높은 입력 저항과 낮은 출력 저항, 출력 저항은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원오버 GM이 있죠. 이거는 크기 때문에 거의 무시되고 원오버 GM만 보이게 됩니다. 이쪽에서 출력 임피던스를 보면요. 그래서 낮은 출력 저항으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전압 버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루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통 게이트 증폭기는 지금 이쪽 단에서 여기를 어떻게 전압을 걸어주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뜻이죠. 입력을 이렇게 걸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을 들여다보는 인풋 임피던스는 원오버 GM이기 때문에 높은 일정이 아니죠. 작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왜 원오버 GM이 되는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트랜지스트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 만들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류와 전압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데요. 커패시터 양단에 가해진 전압의 크기와 전하량을 비례한다. 그렇죠. Q는 CV에서 이게 선형 커패시터인 경우에 비례합니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인덕터 양단에 가해진 전압의 시간당 변화율을 비례한다. 아니죠?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단위 시간당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다. 그렇죠? I는 dt분의 dq.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하량의 시간당 통과하는 전하량이 맞습니다. 저항값이 일정할 때 이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거나 또는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P는 R분의 V제곱 혹은 I제곱 R이니까 이렇게 전압 또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은 전력 증폭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전력 증폭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부하선상에 Q점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동작점이 A급 증폭기 같은 경우는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전체적으로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스윙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 출력 신호를 얻을 수 있지만 최대 효율은 25%를 넘지 못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25%. 50% 이건 무시하세요. 이건 조금 다른 경우라서 그냥 25%가 최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B급은 딱 여기 입력신을 인가했을 때 이쪽으로만 신호를 받으면 작동하고 이쪽은 작동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효율은 78.5%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켜지는 부분이 반 주기밖에 안 되죠. 나머지 반은 꺼져 있고요. 이쪽일 때만 켜지는 겁니다. 자, C급 증폭기는 손실이 높아서라 되어 있는데 C급은 지금 요만큼 가도 안 켜지고 요만큼 올라가야 켜지죠. 그리고 다시 이만큼 내려가면 또 꺼집니다. 요만큼 올라갔을 때, 요만큼일 때만 켜지기 때문에 C급이 지금 되게 작은 경우에만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넓은 구간은 꺼져 있고 여기 올라가 있는 잠깐 구간 동안만 이렇게 켜지고요. 그래서 이게 평균 전류가 낮기 때문에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높은 게 아니고 손실이 낮죠. 이론상 최대 효율은 굉장히 높고요. 고주파 전력 증폭의 논리 사용입니다. 이게 가지고 뭐 탱크를 써가지고 공진회로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공진회를 붙여가지고 특정 하모닉만 뽑아내고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AB급 증폭기는 이론상 최대 효율이 78.5% 미만이다. 그쵸. AB급을 지금 보시면 A급과 B급 사이에 있기 때문에 50 이상, 25 이상, 78.5 미만 그 어딘가에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죠? CD 값은 아무렇게나 상관이 없고 이 부분에 보시면 A가 1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레치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엔드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 작동할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냥 홀딩을 할 거고요, 값을. 자, T1 구간에서 X가 0이랍니다.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는 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1이 들어가서 1과 0. 그래서 어떤 값이 여기 뭐 0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0이 나와서 1이 나오고 1은 1로 들어가서 0이 나오고 이렇게 안정된 상태 유지하겠죠? 그래서 y는 0, t는 1을 유지할 겁니다. t 틀 때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건 값이 뭐 바뀌었으니까 틀리기도 하고 이때야지 틀렸죠? 그리고 0, 1을 지금 찍어서 풀었는데 어쨌든 간에 0, 1이 나와 있어요, 제대로. 근데 t2일 때 값이 바뀌어버렸죠? 바뀌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이건 틀렸고요. x가 1이라고 하면은 이쪽 값이 0이고 얘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상태를 뒤집어 보면 얘가 1이 나오고 여긴 0이 나오는데 이쪽이 1이라 가정을 하면 1이 들어가서 XOR 돼서 0이 나오고 0이 들어가서 여기 0이 들어가서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서 0이 나오고 상태를 유지하니까 y는 1이고 g는 0인 게 맞습니다.
T2시간 동안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변화 없이 유지하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숫자가 필요 없는 조합 회로만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것이냐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카운터는 이렇게 앞선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태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 숫자가 필요합니다. 플립플롭 같은 플립플롭 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카운터가.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채널 대역폭이 3kHz래요. 그래서 C는 3kHz에다가 LG 미치 2인 로그죠. 그래서 1 플러스 30dB란 얼마예요? 30dB라고 하면은 30은 10 로그 P 이게 노이즈분의 시그널이죠. 그래서 시그널이 10의 3승 노이즈고, 지금 SNR 값을 구해보면 그냥 SNR 값을 바로 쓰면 10의 3승이죠. 1000 하면은, 자, 이거는 대략 1024니까 거의 비슷하죠. 1000이야 1024나? 그게 1024 비슷하니까 이건 2의 10승이고 3 곱하기 LG 2의 10승에서 30 bps가 되겠죠. 30 kbps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이게 3이 kHz 단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AB에서 본 노튼 전류, 노튼 저항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노튼 저항을 보기 위해서 이걸 쇼트시키면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건 다 안 보일 거고 2옴 하나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튼 저항은 2옴 하나가 보일 것이고 3, 4번은 안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픈일 때 전압을 먼저 구해볼게요. 여기 2V가 걸리죠. 그리고 여기 전류는 안 흐르니까 그대로 2V가 출력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분인 전압은 2V 그리고 노튼 저항 2옴인데 여기를 쇼트 시켜가지고 전류를 보면은 1A가 흐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노튼 전류는 1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쪽에 지금 V를 걸었을 때 I가 흐른다고 칩시다. 그래서 GL은 I분의 V였어요. 근데 이쪽에 VS를 걸어주면 이쪽에 지금 VS에다가 V라는 테스트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로 흘러들어간 전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 지금 NV만큼 전압이 걸리겠죠? 그럼 이쪽으로 흘러들어간 전류는 NI일 거고, 그럼 이쪽으로 흘러들어간 전류는 N제곱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전류비는 N 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NI가 이렇게 흐른다 하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N배가 된 N제곱 I가 될 거고요. 그러면 임피던스 GS는 지금 전류가 N제곱 I만큼 흐르고 있죠? 그 다음에 전압은 V가 걸렸으니까 N제곱분의 1에다가 I분의 V가 GL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GL을 곱해준, 그래서 N제곱분의 GL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자, 플립플롭에 대한 문제예요. 물음표가 D인 경우에 현재 0이면, 그리고 입력이 0이면 다음 스테이트는 A는 그냥 D를 따라가니까 0이죠. 그러므로 1번 트루고요. 자, 물음표인 경우에 B 같은 경우에 Q가 1이지만 현재 입력 D가 0이면 다음 스테이트는 그냥 D를 따라가니까 0 맞습니다. 물음표가 T 플립플롭입니다. T다. 그런 경우에 1과 0이 들어가면 1이 들어가면 토글 되죠. 다음 스테이트는 1이 됩니다. 이 스테이트가 토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스테이트는 당연히 역으로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D 값은 0이 돼야 되는데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네, 시진수 5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1, 2, 4, 8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그레이로 바꾸면 0은 그대로 내려오고 0과 1은 XOR돼서 1 되고 1과 0은 XOR돼서 1 되고 0과 1은 XOR돼서 1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도 해볼까요? 10은 8, 4, 2, 1이니까 이거를 변환하면 1은 내려오고 그대로 XOR 하면 1, XOR 하면 1, XOR 하면 1, 1, 1, 1, 1 되니까 2번이 답이 맞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